야, 이 불임녀야. 애 못 낳는 년은 며느리도 아냐. 그 순간 말순이 혜진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찰싹. 그랬던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말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대한그룹 복지재단 이사장실. 한 여자가 책상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선 남자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어떻게 재벌가 며느리가 된 걸까요? 애 못 낳는 년이라고 불렸던 그녀가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라니? 그리고 왜 그 가족은 이제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사실 그날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집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뺨을 때리며 내쫓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할까요? 오전 10시 김태성 집 안방입니다. 나혜진이 시어머니 오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산부인과 진단서가 떨리고 있어요. 혜진이 간절히 말합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곧 임신이 될 수 있다고. 말순이 진단서를 낚아채며 소리칩니다. 3년이야, 3년. 우리 태성이랑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배 한 번 불러오는 걸 못 봤어. 혜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말순이 진단서를 찢어버리며 독서를 내뱉습니다. 야, 이 불임녀야. 애 못 낳는 년은 며느리도 아냐. 그 순간 말순이 혜진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져요. 혜진이 뺨을 움켜쥐며 충격에 빠집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말순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왜 내 아들 인생 망치는 년한테 이 정도도 못해? 이때 김태성이 들어옵니다. 혜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절규합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당신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성이 비겁하게 말합니다. 혜진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이제 그만.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칩니다. 뭐라고? 당신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말순이 치명적인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 우리 태성이는 이미 결정했어. 다른 여자 배 속에 애가 들어있거든. 혜진이 분노로 떨며 외칩니다. 뭐, 바람 피웠다고. 이 더러운 놈이. 태성이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는 한 번에 임신했어. 너처럼 불임이 아니라고. 혜진이 완전히 폭발합니다. 이 개자식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3년 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어? 말순이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게, 씨도 안 받는 논에 왜 물을 줬겠어? 이제 그만 꺼져.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분노로 소리칩니다. 좋아, 나 나갈게. 하지만 어머님도, 이 쓰레기 아들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태성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후회, 너 같은 불임녀한테 웃기지도 않아. 혜진이 가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멈춥니다. 임신 확인서였지만 이제 말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혜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좋아. 나 정말로 나간다. 하지만 기억해둬. 지금 당신들이 버리는 사람이 누군지. 오후 3시 혜진의 방입니다. 혜진이 짐을 싸며 주머니에서 임신 확인서를 꺼내봅니다. 임신 8주 추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혜진이 이를 악물며 혼잣말합니다. 말해봤자 뭐해. 이미 다른 여자 선택한 놈한테.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반드시. 임신 확인서를 품에 넣고 가방을 듭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맹세해요. 혜진이 눈에 불을 켜며 말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이 아이 키워낼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당신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현관문을 나서는 혜진. 말순이 창문에서 소리칩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혜진이 뒤돌아보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만날 일 없을 테니까요. 3개월 후 지방 소도시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혜진이 홀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며 놀라며 말합니다. 어머, 축하해요. 쌍둥이네요.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정말요? 쌍둥이라고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확인해 줍니다. 네, 맞아요. 건강한 쌍둥이예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합니다. 하느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남편 대신 아이를 둘씩이나 보내주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태성의 번호예요. 혜진이 받습니다.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태성이 비참하게 말합니다. 혜진아, 나 완전히 망했어. 그 여자가 나를 속였어. 혜진이 차갑게 웃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제 상관인가요? 태성이 울먹이며 애원합니다. 돈 좀 빌려줘. 제발. 사업도 망하고 그 여자는 돈만 뜯어먹고 도망갔어. 혜진이 분노로 소리칩니다. 돈, 불임녀라고 쫓아낸 주제에 지금 돈 달라고? 미쳤어. 태성이 계속 구걸합니다. 제발.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다시 돌아와. 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안 돼. 나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태성이 의심스럽게 묻습니다. 새로운 가족, 설마 다른 남자라도?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 정말 행복해. 당신 없이도. 전화를 끊고 혜진이 배에 대고 말합니다. 우리 아가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6개월 후 병원 분만실입니다. 혜진이 홀로 진통을 겪고 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시나요? 혜진이 이를 악물며 대답합니다. 없어요. 저 혼자예요. 의사가 격려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요. 의사가 말합니다. 첫째 딸이에요. 곧이어 두 번째 아기도 태어납니다. 의사가 다시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축하드려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고마워. 우리 아린이, 하준이.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1년 후 찜질방에서 혜진이 아이들을 재우고 야간 청소 준비를 해요. 찜질방 사장이 안타까워합니다. 혜진 씨,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혜진이 억지로 웃으며 답합니다. 괜찮아요. 애들만 건강하면 돼요. 새벽 3시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혜진.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혜진이 급히 달려가 안습니다. 엄마가 늦었구나. 미안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요. 남자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정승우라고 합니다. 혹시 일자리에 관심 있으시면. 혜진이 경계하며 대답합니다. 갑자기 왜요? 저를 왜 도와주려고 하세요? 승우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저도 한때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거든요. 힘든 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혜진이 의심스럽게 묻습니다. 남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승우가 명함을 놓으며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승우가 나간 후 혜진이 명함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정승우. 이 사람은 진짜일까? 3개월 후 정승우의 작은 사무실입니다. 혜진이 아이들과 함께 와 있어요. 승우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아이들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돌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승우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한때 모든 걸 잃어봤거든요. 혜진이 의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데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해요? 승우가 쓸쓸하게 웃으며 털어놓습니다. 사실 저는 대기업 손자였어요. 하지만 경영진 다툼에 휘말려서 모든 걸 잃었죠. 혜진이 놀라며 되묻습니다. 대기업 손자요? 그럼 지금은? 승우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냥 정승우예요. 이 작은 부품업체 사장이고요. 혜진이 공감하며 말합니다. 저도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승우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일어서 볼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이 승우의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회사 한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승우가 혜진에게 말합니다. 혜진 씨 덕분에 회사 일이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가네요. 혜진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승우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그때 아린이가 넘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혜진이 급히 달려가죠. 혜진이 아린이를 안으며 달래줍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승우가 하준이도 안아주며 말합니다. 하준이도 괜찮지. 아저씨가 있으니까. 혜진이 승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승우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혜진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도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혜진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승우가 이해한다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1년 후 승우의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승우와 혜진이 함께 축하하고 있어요. 승우가 기쁘게 말합니다. 혜진 씨 덕분이에요. 당신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이런 계약까지 따낼 수 있었어요. 혜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 처음이에요. 승우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혜진 씨,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을래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으세요? 이혼한 여자애, 아이까지 둘이나. 승우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제가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요. 혜진이 마침내 마음을 열며 대답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승우가 혜진을 꼭 안으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다 잊고. 그때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혜진 씨, 사실 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진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뭔가요? 승우가 진지하게 털어놓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세요. 이제 다시 그룹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네요. 혜진이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대한그룹이요? 그럼 당신은?
승우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함께 가요. 당신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함께 가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10년 후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혜진이 우아한 정장을 입고 대한복지재단 이사장 현판 앞에 서 있어요. 비서가 공손히 말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긴급 지원 신청서들이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품격 있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나씩 검토해 보겠어요. 그때 승우가 들어옵니다. 이제 대한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에요. 승우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여보, 애들은 어디 있어? 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린이는 피아노 레슨, 하준이는 태권도 가 있어요. 승우가 혜진을 꼭 안으며 말합니다. 10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이 꿈 같아. 이제 정말 행복해. 혜진이 승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그 시각 시골의 허름한 단칸방입니다. 태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요. 태성이 중얼거립니다. 혜진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옆에서 말순이 기침을 하며 괴로워합니다. 말순이 힘없이 말합니다. 태성아, 엄마가 잘못했나 봐. 혜진이를 그렇게 쫓아낸 게. 태성이 비참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때 집주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집주인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월세 3개월치 밀렸어. 당장 나가. 태성이 애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일자리를 구할게요. 집주인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 내일까지 안 나가면 당제 퇴거야. 말순이 기침을 심하게 하며 쓰러집니다. 태성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엄마, 엄마.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폐렴이 심해졌어요. 당장 입원해야 하는데. 보험이 없으시네요. 태성이 절망하며 말합니다.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의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그럼 대한복지재단에 신청해 보세요.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태성이 희망을 품으며 묻습니다. 대한복지재단이요? 의사가 설명합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젊은 여성 이사장이 정말 착하다고 소문나 있어요. 다음 날 대한복지재단 사무실입니다. 태성이 초라한 모습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합니다. 신청서 다 작성하셨으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면담하실 거예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직원이 안내하며 말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천사 같다고들 해요. 면담실 문이 열립니다. 태성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죠.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파서 긴급 지원을. 그때 의자가 돌아가며 혜진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혜진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성 씨. 태성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중얼거립니다. 혜진이야? 혜진이 우아하게 커피를 따르며 말합니다. 놀라셨나요? 10년 만이네요. 태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혜진이 명함을 건네며 말합니다. 대한복지재단 이사장 정혜진입니다. 이제 제 성은 정 씨예요.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말합니다. 정혜진. 그럼 너는?
혜진이 반지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네, 재혼했어요. 대한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태성이 절망하며 물어봅니다. 아이들, 설마 그때? 혜진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 쌍둥이예요. 당신이 저를 쫓아낼 때 이미 임신 중이었거든요. 태성이 무릎이 꺾이며 말합니다. 네, 내 아이들을. 혜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아린, 정아준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분 직접 면담하시겠어요? 혜진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김태성 씨,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혜진아, 제발 도와줘.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혜진이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머님이요. 그의 못나는 년은 며느리도 아니라고 하신 그 어머님 말씀이시죠. 그 순간 혜진이 일어서더니 태성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져요. 태성이 뺨을 움켜쥐며 충격에 빠집니다. 혜진아. 혜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10년 전에 당신 어머니가 제게 했던 그대로예요. 기억나세요? 태성이 무릎을 꿇으며 절규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때 문이 열리며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완전히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에요. 말순이 혜진을 보고 경악합니다. 혜진이 너냐? 정말 너냐? 혜진이 일어서서 말순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말순 씨. 오랜만이네요. 말순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이럴 수가. 너가 어떻게 여기에? 혜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놀라셨죠? 10년 전엔 애 못 낳는 불임녀였는데 지금은 대한그룹 며느리예요. 말순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떨립니다. 대한그룹 며느리라고? 혜진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쌍둥이죠.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태성이 사진을 보고 오열합니다. 내 아이들. 내 아이들이구나. 혜진이 사진을 다시 넣으며 차갑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정아린, 정아준이에요. 당신들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말순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무릎을 꿇습니다. 혜진아, 이 시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혜진이 말순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시엄마요. 10년 전엔 애 못 낳는 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시네요. 태성이 절망하며 소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혜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용서요? 전 복수 같은 건 안 해요. 다만, 말순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뭐냐? 혜진이 차갑게 선언합니다. 원칙대로 하겠어요. 복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검토해보죠.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린이가 전화로 말합니다. 엄마, 피아노 발표회 연습 끝났어. 아빠가 마중 올 거야. 혜진이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공주. 엄마도 곧 갈게. 태성이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오열합니다. 내 딸 목소리야. 혜진이 전화를 끊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 딸이 아니에요. 정승우 본부장의 딸이죠. 말순이 애원하며 말합니다. 혜진아, 그래도 우리가 혈육 아니냐. 제발. 혜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혈육이요. 10년 전에 그 혈육을 끊으라고 하신 분이 오말순 씨 아니었나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속삭입니다.
이사장님,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태성과 말순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오세요. 태성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합니다. 혜진아, 엄마가 정말 위험해. 오늘 밤이라도. 혜진이 문을 열며 차갑게 말합니다. 응급실은 24시간이에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말순이 마지막으로 절규합니다. 혜진아, 이 시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고. 혜진이 돌아서며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시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전 오말순 씨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문이 닫히고 태성과 말순이 절망에 빠집니다. 태성이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소리칩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혜진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말순이 기침하며 말합니다. 태성아,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한편 혜진이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때 승우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승우가 말합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이상해. 혜진이 깊은 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에요. 승우가 걱정하며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혜진이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네. 우리는 행복해요. 정말로.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입니다. 말순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고 태성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태성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혜진이가 도와줄 거예요. 말순이 힘없이 중얼거립니다. 태성아,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나 봐.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야. 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분, 치료비가 많이 나올 텐데 준비는 되셨나요? 태성이 절망하며 말합니다. 돈이 없어요. 복지재단에 신청했는데. 간호사가 안타까워합니다. 빨리 승인이 나야 할 텐데요. 한편 대한그룹 회장 저택에서는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린이가 밝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피아노 선생님이 제가 콩쿠르 나가도 된다고 했어요. 하준이도 자랑합니다. 나도 태권도 승급 심사 통과했어. 승우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해. 아빠가 자랑스러워. 혜진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정말 잘했어. 승우가 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혜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재단 직원의 전화예요. 직원이 말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신청하신 분. 응급실에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검토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승우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진이 대답합니다. 긴급 지원 신청자가 있어서요. 내일 처리하면 되니까요. 아린이가 천진하게 묻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혜진이 아린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준이가 말합니다. 그럼 엄마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네요. 혜진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천사, 엄마가 천사라니.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재단 사무실에서 태성의 서류를 다시 보고 있어요.
비서가 들어와 말합니다. 이사장님, 어제 신청하신 분.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요. 혜진이 서류를 덮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병원에 직접 가보죠. 병원에 도착한 혜진. 복도에서 태성이 벽에 기대어 있어요. 태성이 혜진을 보고 급히 달려옵니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너무 아팠어. 혜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해요. 제발 도와줘. 혜진이 병실 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들어가 봅시다. 병실에서 말순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어요. 혜진이 말순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태성이 혜진에게 속삭입니다. 혜진아, 엄마가 계속 너 이야기를 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혜진이 말순의 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10년 전에 이 손으로 제 진단서를 찢으셨죠. 태성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정말 미안해. 혜진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치료비 지원은 승인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태성이 급히 말합니다. 혜진아, 그리고 아이들 한 번만 봐도 될까? 멀리서라도. 혜진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태성이 절망하며 소리칩니다. 내 자식들인데, 내 피가 흐르는 자식들인데. 혜진이 차갑게 돌아보며 말합니다. 피요. 10년 전에 그 피를 부정하신 분이 누구였죠? 태성이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합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다고. 혜진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미친 건 지금이에요. 이미 끝난 일에 매달리는 게. 복도로 나온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3일 후 대한복지재단 이사회실입니다. 혜진이 임원진들과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임원이 말합니다. 이사장님, 오말순 시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혜진이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거죠. 다른 임원이 우려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너무 큰 금액이라서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재단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 소정 변호사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어요. 소정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혜진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야. 개인 감정으로 재단 일을 좌우할 수는 없잖아. 소정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원칙, 10년 전에 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한테 원칙 타령이야?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소정이 답답해합니다. 너 지금 성인군자야? 복수해도 모자랄 판에.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복수를 하면 아이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그때 승우가 들어옵니다. 혜진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와요. 승우가 혜진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무슨 일이야? 1년 후 대한복지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입니다. 혜진이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어요. 혜진이 마이크 앞에서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사명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승우와 아린이,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박수치고 있어요. 아린이가 승우에게 속삭입니다. 아빠, 엄마 정말 멋져요.
하준이도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승우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합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연설을 마친 혜진이 가족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혜진을 안아요. 혜진이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자랑스럽다고 해줘서 고마워. 승우가 혜진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혜진이 소정과 만나고 있어요. 소정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혜진아, 너 정말 대단해. 그 사람들 도와주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아이들 보면서 깨달았어.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소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너답다. 항상 남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하는 게.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실, 가끔 궁금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시각, 시골의 작은 집에서 말순이와 태성이 저녁을 먹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검소하지만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말순이가 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태성아, 혜진이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운 일이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혜진이가 천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도와주다니. 말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내가 그 애를 너무 잘못 봤구나. 진짜 며느리는 혜진이었어. 태성이 멀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조용히 살아요. 말순이가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거, 혜진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라도 전해주고 싶은데. 태성이 말립니다. 안 돼요. 혜진이가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순이가 상자를 꼭 안으며 말합니다. 그래. 마음만 간직하고 있자. 한편 대한그룹 회장 저택에서는 가족들이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린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하준이가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고 있어요. 혜진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승우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승우가 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아이들도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정말 고마워. 아린이가 피아노 연주를 마치고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하준이도 품새를 마치고 말합니다. 저도 잘했죠. 혜진이 아이들을 양쪽으로 안으며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고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승우가 가족을 모두 안으며 말합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그날 밤 혜진이 침실 창가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혜진이 혼잣말합니다. 10년 전 그 어둠 속에서 나온 내가 이제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승우가 다가와 혜진을 뒤에서 안으며 말합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혜진이 승우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한 생각이요. 당신을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승우가 혜진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라니.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며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로.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창밖으로 따뜻한 달빛이 가족을 비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에요. 혜진이 승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승우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소정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나는 먼저 갈게. 혜진아,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소정이 나간 후 승우가 혜진을 껴안으며 말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 함께 해결하자.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있어요. 아린이가 말합니다. 엄마, 어제 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혜진이 놀라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요. 하준이도 말합니다. 네, 저도 꿈에 봤어요.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혜진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이들아, 그런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아린이가 천진하게 말합니다. 엄마, 그 할머니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혜진이 충격을 받으며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하준이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꼭 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착하구나. 오후에 혜진이 병원을 찾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말순이 의식을 되찾고 있어요. 태성이 혜진을 보고 급히 일어섭니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깨어났어. 혜진이 말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갑니다. 말순이 혜진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말순이 힘없이 말합니다. 혜진아, 이 시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혜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해요. 말순이 계속 울며 말합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너를 그렇게 내쫓다니. 혜진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태성이 놀라며 말합니다. 혜진아, 너 설마. 혜진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치료비는 모두 지원하겠어요. 그리고 퇴원 후 생활비도 지원될 거예요. 말순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합니다. 혜진아, 정말이냐? 혜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태성이 절망하며 말합니다. 혜진아, 제발. 아이들 한 번만. 혜진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건 안 돼요. 아이들은 지금 행복해요. 그 행복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마. 혜진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예요. 복도로 나온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쉽니다. 혜진이 혼잣말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이렇게 혜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0년 전 애 못 낳는 년이라고 불리며 집에서 쫓겨났던 여자가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였죠. 혜진이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서도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혜진처럼 꿋꿋하게 버텨내고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막장 드라마는 어떠셨나요? 혜진이의 통쾌한 복수와 감동적인 용서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혜진이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